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자, 오늘은 57번째 시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수업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키워드로는 이승만 외교론 그리고 국민 대표회의가 있겠네요.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3.1운동을 계기로 국내외에서 여러 가지 임시정부가 등장을 합니다. 연해주에 있던 대한국민회의, 상하이에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내에서는 한성정부 등의 여러 가지 독립운동 단체가 생기는데 그 중에서 이것들이 이제 너무 각각의 이제 분립이 되어 있다 보니 임시정부를 하나로 합치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한성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면서 위치는 상하이에 위치시키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등장합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되겠지만 여기 연해주에 있던 대한국민의회, 그 다음에 경성 한성정부, 그 다음에 상해에 있는 임시정부가 합쳐져서 대통령 이승만, 국무총리 이동휘를 중심으로 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그렇다면 상하이에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상하이에는 우리나라 안에서 독립운동을 하기엔 일본의 감시나 일본의 방해가 심할 것을 우려를 했고요. 상하이에 각각 외국의 쉽게 얘기하면 공사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외국에 있는 대사관이라고 이야기를 해야겠죠. 우리나라도 뭐 주한 미국 대사관 등등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외국의 대사관들이 있는 이때는 조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조계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상하이에서 프랑스 그리고 이 미국, 영국 각각의 다른 나라들과 외교 활동을 통해서 독립에 대한 의지 그리고 독립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상하이에 위치를 시켰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독립운동 임시정부 수립의 의의를 보시면 이 3.1운동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3.1운동에 나타난 민족적 열망, 독립을 해야겠다는 그 열망을 바탕으로 수립이 되었고요.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였습니다. 즉 최초의 정부 왕이 없는 민주공화제 정부가 등장했고요. 그 삼권 분립 체제를 유지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나누어진 삼권 분립 체제로 이루어진 임시정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지역, 아까 우리 연해주, 한성, 그 다음에 상해, 그리고 이념, 사회주의, 민족주의, 노선의 독립운동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한꺼번에 참여했다라는 데에 의의를 둘 수 있겠네요. 초기의 활동으로 보시면은 조직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국내 사정을 또 연락을 받아야 되니까 연통제와 교통국이라는 두 가지 활동을 통해서 비밀 행정 조직을 통해서 안팎의 국내 상황들을 알아보는 그런 활동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초기에 이제 자본이 많이 없다 보니 독립공채라든지 각종 의연금을 모금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독립공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야기를 하면 일종의 어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독립을 하면 이만큼의 돈을 다시 갚아줄 터이니 이거를 빌려달라. 그러면 대신에 우리가 차용증식으로 독립공채를 써주겠다라고 한 것이 바로 이 독립공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독립을 하고 나서 이 독립공채에 대해서 이제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소식이 있었대요. 하지만 이 독립공채를 가지고 진짜 다시 실제 돈으로 바꿔간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 민족이 독립을 향한 그런 의지 또는 뜻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외교 활동. 주로 했던 활동이 바로 이 외교 활동입니다. 왜? 이 열강들, 아까 얘기했던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이런 나라들에게 임시정부를 승인을 받고요. 독립운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다양한 외교 활동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파리광화회의의 김규식, 아까 그 3.1 운동 이야기 했을 때도 나왔지만 그 파리 강화 회의에 이제 임시정부의 대표의 자격으로 김규식을 보내기도 하고요. 그 이승만이 그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미위원부라는 걸 설치해서 미국에서 외교 활동을 이어가는 그런 활동들도 합니다.
결국 그래서 성과로는 이제 중국에서도 승인을 받고 소련에서도 지원을 받는 등 여러 가지 소개 성과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뭐 정부기 때문에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무장 활동들도 합니다. 만주의 군단을 조직을 하고 그다음에 군부분 산하의 기존의 독립군, 북로군정서나 서로군정서를 편제를 시켜서 독립 임시정부의 산하 단체로서 이제 이런 것들을 움직이는 그런 활동들도 하게 되고요. 문화 활동으로는 우리 익숙한 이름이 있네요. 독립신문. 우리 독립신문 언제 있었었죠? 독립신문 그렇죠. 독립협회와 관련돼서 독립신문이 있었는데 그뿐만 아니라 임시정부에서도 독립신문을 만들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사료편찬소 같은 것들을 사료편찬소를 제작을 해서 이 일본이 역사를 왜곡하는 것들 다음번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역사 왜곡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하기도 했고요. 그 독립운동을 정리를 하는 독립운동 지열사 같은 책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역사 왜곡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사료편찬소를 설치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인물 여기에 있던 인물이 바로 박은식이었죠. 네, 그렇게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위임통치 청원서라는 글이 발견이 돼요. 자, 미국 대통령 각하 대한인국민회위원회는 본 청원서에 서명한 대표자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공식 청원서를 각하에게 제출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내용이 쭉쭉쭉 보면 열강들과 함께 먼저 한국을 일본의 약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장래 완전한 독립을 보증하고 당분간은 한국을 국제연맹 통치 밑에 둘 것을 바랍니다. 이렇게 될 경우 대한반도는 만국의 통상지가 될 것이며 한국을 극동의 완충국이나 또는 일개 국가로 인정하게 되면 동아시아 대륙에서의 침략 전쟁이 없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동양 평화는 영원히 보존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글이 누가 쓴 거냐면 이승만 당시 이제 대통령이 쓴 거예요. 그 임시정부의 대표였던 이승만이 한국을 국제연맹 통치 밑에 두겠다라고 통치 청원서를 보냅니다. 물론 이 글은 그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대통령을 취임한 다음에 벌어진 게 아니라 그 전에 이승만이 보낸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소식이 시간이 흘러서 1923년쯤에 돼서 이 이야기가 불거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 나라의 임시정부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독립을 보증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나라를 국제연맹에게 위임 통치를 맡길 수가 있을까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나라를 지금 이미 일본의 식민지인데 일본이 아니라 국제연맹이라는 그 식민지 또는 식민 통치의 주체가 바뀌는 것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비판 의식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국민들의 대표들이 모여서 대표회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원래는 물론 이념과 노선의 갈등이 가장 큰 것이었지만 기존에 있던 연통제약 교통국 우리 아까 얘기했던 연락 조직이었죠. 연통제약 교통국이 일제 발각되거나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와해가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이념 또는 외교로 독립운동을 할 것인가 아니면 무장 독립투쟁을 통해서 독립운동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위임통치 청원서가 등장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하자. 그래서 개조파와 창조파로 분열됩니다. 어떻게 나갈 것이냐? 개조파는 그대로 두자. 대신에 여러 가지 이것들만 고쳐 쓰자라고 하는 거고 창조파는 아예 다 해산시키고 각각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따로 새로 만들자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의 이야기가 맞지 않으니까 이게 결렬이 돼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국민대표와 회의를 할 때 김구 같은 사람들은 아예 참여하지 않습니다. 참여를 하지 않고 임시정부를 고수하겠다, 남아있겠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김구를 중심으로
집단 지도 체제로 전환하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 이제 이승만은 탄핵을 하게 되는 거고요. 김구 중심으로 이제 임시정부가 다시 바뀌게 되고요. 1931년에 한인애국단이 조직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었다가 한인애국단에서 이제 윤봉길 또는 이봉창 같은 의사들의 활약으로 인해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임시정부가 살아나게 되는 그런 활동을 걸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음번에 이제 그 이 한인애국단 이후부터는 다음에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임시정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배경에서 어떻게 활동을 했으며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국민 대표회의로 넘어가게 되었는지 그럼 이 스토리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 국민대표회의를 거치고 나서 기존에 있던 독립운동 하겠다는 노선들이 각각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좀 약간 아쉬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었다라는 정도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930년대 40년대 독립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은 다음에 보기로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1920년대로 넘어가겠습니다. 1920년대의 국내 상황에 그 대표적인 독립운동이었던 실력 양성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